지금 한의원 앞에 보도블록을 새로 깐다고 되게 어지럽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한 증상들을 느끼는데 그 중에서 조금 사람들이 되게 좀 심각하고 어렵게 받아들이는 증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제 어지러운 증상일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지럽다고 얘기할 때 정말 다양한 감각을 저 어지러워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어지럽다고 할 때는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일 때도 있고요. 앉았다 일어나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좀 이렇게 흔들거리는 느낌을 어지럽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혹은 뭔가 균형을 잘 못 잡겠고 막 이렇게 세상이 빙빙 돌고 이런 느낌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고개를 막 픽 돌리면은 좀 휙 돌아간다든지, 어떤 분들은 좀 정신이 맑지 않고 생각이 빨리 떠오르지 않고 좀 집중이 되지 않고 이런 걸 또 어지럽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어지러운 느낌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진료를 하는 것도 훨씬 좋은 이유가 뭔지 이런 거를 더 빠르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지럼증 그러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영어로는 이제 디즈니스라고 하는데요. 좀 아찔하고 멍한 이런 느낌들입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거나 좀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느낌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벌티고라고 하는 현기증도 있어요. 이거는 움직이면 갑자기 더 어지러워요. 핑 돌기도 하고요.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을 우리가 버티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어지럼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나씩 좀 짚어드릴 거예요. 가장 흔한 거는 이거예요. 기립성 현응.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려고 그러면 핑 돌면서 갑자기 잠깐 몇 초 동안 눈앞이 깜깜해지다가 그리고 나서 또 좀 쉽게 개선이 되는, 보통은 이런 거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나면 머리 위치가 한 50cm 갑자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심장에서 피를 50cm 위로 뿜어 올려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 잠깐 몇 초 사이에 머리로 피가 잘 안 가서 생기는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혈액량이 작은 분들, 뭐 빈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너무 피곤하고 좀 탈진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죠.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되나 그럼 혈액량을 좀 늘려주는 그런 계통의 한약을 써주면은 또 한동안 또 많이 괜찮아지고 합니다. 시야장애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쪽 눈이 갑자기 시력이 좀 난시가 찾아오거나 시력 차이가 나면서 혹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같은 거를 바꾸면서 그러면은 이런 어지럼증은 눈을 뜨고 있으면은 약간 이렇게 사물이 집중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어지러질한 느낌이 나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또 금방 그런 느낌들이 괜찮아져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안과 쪽에 찾아가서 좀 시력을 좀 체크해 보는 게 좋고요. 편두통, 두통하고 같이 동반되는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이제 편두통인데요. 한쪽 머리가 갑자기 깨질 것처럼 욱신 아프면서 속도 좀 울렁울렁거리고 좀 이렇게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편두통을 혈관성 두통이라고도 해요. 혈관이 갑자기 확장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들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증상인데요. 상당히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성 질환이기도 하죠. 근데 한방 치료를 몸의 전반적인 균형들을 맞춰주게 되면은 이런 경우도 충분히 좀 복이 가능하고요. 평소에 내가 당뇨 때문에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들은 저혈당 증상을 좀 잘 알아놔야 돼요. 갑자기 몸에 기운이 쭉 빠지면서 어지럽고 막 식은땀이 나고 이런 증상이 찾아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뇨약을 쓰고 있을 때 너무 당이 떨어져 버려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사탕 하나씩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다가 좀 그런 어지럼증이 찾아온다 그러면 사탕 먹고 당을 살짝 높여주면은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다음번 내과에 진료 받으러 갈 때 내가 저혈당 증상이 찾아온다는 거를 꼭 다시 상의를 하셔서 처방들 좀 변경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와 관련되는 어지럼증이에요. 나는 어지러운데 신경외과 갔더니 신경외과에서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와 관련되어 있는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귀는 크게 전정기관이라고 해서 달팽이관하고 반달고리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반달고리관에 보면은 이석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돌들이 있어요. 자, 이 돌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어도 얼마든지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내가 몸이 왼쪽으로 기울었는지 앞으로 기울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이 귀에 있는 돌이 위치가 싹 바뀌면서 그 돌의 위치를 내가 감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수평을 잘 잡고 있는 게 눈으로도 잡지만은 이 귀에 있는 이석들이 위치가 계속 내가 하면은 귀의 돌이 살짝 빠져나가면서 내 위치가 어떻다는 걸 계속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똑바로 서 있는데도 이 귀에서 느끼는 감각은 계속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럼 그 두 신호 사이의 혼란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균형도 잡기 어렵고 뭐 어찌 할지 바를 모르는 그런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주로 가만히 있으면은 좀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자세를 바꾼다든지 고개를 살짝 돌린다든지 그럼 갑자기 그 순간 또 핑 하고 어지러움증이 생기면서 막
세상이 막 뒤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간단한 정복술이 있어요. 머리의 위치를 귀의 방향에 맞게 한번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해주고 나면은 몇 번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하면은 귀의 이석의 위치가 돌아오면서 어지럼증이 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석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자꾸 재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정복을 하는지 정복술을 잘 배워두셨다가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자가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귀에서 있는 이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에 염증이 생겨 있는 거예요.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입이 갑자기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8번 신경, 전전신경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신호에 또 오류가 생기면서 갑자기 좀 청력이 귀가 멍해지거나 이렇게 막 가득 찬 느낌이 나거나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약간 조금 더 빠르게 좀 양방에 가셔가지고 스테로이드나 이런 처방들을 1, 2주 정도 드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 10% 정도 후유증이 남거든요. 그래서 후유증이 나와버리면 계속 평생 동안 조금씩 어지러운 느낌들을 가지고 혹은 귀가 잘 안 들리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빠르게 조치를 하고 그 뒤에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니에르 병, 원래는 요 전정기관에 이렇게 림프액이 차 있어요. 이 림프액이 차서 잘 빠져나가는데 이 림프액이 배액이 안 되면서 가득 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보통 뭐 아이소솔비드라고 하는 그런 이뇨제 계통의 약을 처방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메니에르 병은 상당히 좀 한약으로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잘 치료가 안 될 때는 한방 치료 좀 같이 병행을 해보면 좋고요. 자, 귀에서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어지러운 분들은 단지 어지러운 게 아니라 뭔가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귀에서 자꾸 뭔가 좀 먹먹한 느낌이 난다든지 갑자기 좀 말이 잘 안 들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동반하면서 어지럽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쪽에 진찰을 한번 같이 받아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혈관장애예요. 머리로 가는 혈관이 추골동맥이라는 것을 따라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뇌잖아요. 그래서 뇌로는 혈액 공급이 좀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골동맥이에요. 이 뼈 사이로, 이 경추 사이로 해가지고는 뼈에 의해서 보호가 되어 있어요. 이 추골동맥이 올라가다가 1번 경추하고 후두골 사이에서 한 반바퀴를 돌아서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사이가 이렇게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이게 아주 딱 달라붙듯이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눌리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아무래도 잘 안 되겠죠. 특히나 이 추골동맥은 손해 쪽에 혈액 공급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손해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 기능들을 종합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손해가 조금씩 이렇게 퇴행화되거나 위축이 좀 빨라져요.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조금씩 어지러운 느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데가 좁아져서 갑자기 내가 고개를 휙 돌리고 이러고 자다 보면은 갑자기 막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경추 위치들을 좀 조절을 해주고요. 1번 경추하고 후두골 사이를 조금 더 이완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회복을 할 수가 있죠. 또는 이제 뇌종양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청신경초종인데요. 청신경 근처에 이제 종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한 40대 이후에 생기는데 종양이 점점 자라잖아요. 처음에는 귀가 잠깐 들렸다 안 들렸다 혹은 약간 소리가 울렸다 안 울렸다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점점 뭔가 좀 말귀를 알아듣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신경들까지 침범을 해요. 그럼 얼굴 감각이 좀 이상해진다든지 아니면 얼굴의 움직임이 좀 이상해진다든지 아니면 뭘 삼키기가 좀 곤란해진다든지 이게 더 커져서 손에까지 이제 누르게 되면은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렵고 좀 이렇게 행동들이 좀 어죽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자, 종양으로 인한 질환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종양이 악성 종양들은 수개월 사이에 아주 빠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긴 최초부터 수개월 사이에 계속해서 그 증상이 증가되는 양상으로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종양을 한 번 정도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중풍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중풍은 혈관이 터지는 중풍이 있고요. 혈관이 막혀버리는 중풍이 있죠. 혈관이 터지는 중풍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내가 도끼로 꽝 한 대 찍어 맞은 듯이 아프더니 평생 동안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두통이에요. 그 두통과 함께 갑자기 막 울렁거리고 미직거리면서 내가 좀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중풍은요.
뇌세포의 어느 부위 쪽에 피가 터지거나 막혀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갑자기 좀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팔다리가 갑자기 마비가 돼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감각이 갑자기 좀 무뎌질 수도 있고, 혹은 뭔가 내가 말은 하고 싶기는 한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잘 표현이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또 하나는 뇌가 막혀서 생기는 중풍인데 이 경우는 약간의 전조를 미리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서 한 번씩 어지러웠다 말았다 어지러웠다 말았다 한 번씩 잠깐 이렇게 정신이 아득해졌다가 말았다 혹은 감각이 갑자기 둔해졌다가 말았다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마찬가지로 어지러우면서 미식거리고 좀 울렁거리고 팔다리를 내가 좀 잘 못 쓴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 만약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내가 스스로 전화해가지고는 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좀 도와주라고 미리 얘기를 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빠르게 응급실로 가서 처치를 받아야 되겠죠. 일단은 그런 몇 가지 이제 응급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원인들은 뭐 피로하다든지 체력이 떨어졌다든지 평소에 내가 운동이 부족하고 순환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혈액이 너무 탁하고 어혈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소화장애나 이런 다문이나 기체증이 있는 경우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원인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원인들을 제거를 해주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그렇게 생겼던 어지러움증들도 쉽게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치료는 머리 쪽으로 좀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뒷머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굳어져 있는 거를 좀 잘 풀어주는 게 좋고요. 어깨동무에 오시면은 코피를 좀 내주죠. 기강사용법이라고 하는데 코의 혈관이 중대뇌동맥이라고 하는 뇌혈관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해서 코피를 내주면 머리에 한번 혈액이 휙 돌면서 어혈들도 좀 빠져나오게 해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좀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목이 너무나 일자목이고 목이 굳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목에 이런 커브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틀어진 뼈들을 좀 맞춰주고 하면은 좀 목의 균형도 잡히면서 머리 쪽 순환도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몸에 어떤 그런 내과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한약을 같이 써주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내가 평소에 좀 이렇게 갑자기 일어설 때 핑 도는 이런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분들이다.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신경을 써야 될 건 운동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한 8,000보씩 꾸준히 걷는 분들은 혈액 흐름도 좋아질 거고 혈액도 맑아질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순환장애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설명들이 이런 중풍인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귀에 대한 응급질환 몇 가지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내가 가서 검사 다 해봤는데도 별 이상은 없다면 난 계속 어지러워요. 자, 그런 질환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